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심 곳곳에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벚꽃인데요. 불광천에도 다시 봄이 왔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광천변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벚꽃이 만발합니다. 사람이 꽃이고 꽃이 사람인 풍경. 벚꽃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멀리서 왔다가 꽃 구경 친구가 나오라 그래서 구경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기분 좋고. 너무 기분 네, 마음이 그냥 날아갈 것 같고 네, 너무 좋아요. 서울의 대표 벚꽃 명소인 불광천 벚꽃길은 불광천변을 따라 약 3km 정도 이어집니다. 불광천 벚꽃은 키가 크지 않아 꽃잎이 손에 닿을 듯하고 가지가 흐드러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기 꽃이 너무 여기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가지가 휘어져서 흐드러져서 너무 좋아요. 가까이 꽃이 있어가지고 너무 매년 너무 벚꽃 때문에 행복해요. 봄 햇살에 벚꽃잎이 빛나고 물결치는 벚꽃에 사람들의 마음이 일렁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더. 봄처녀 제 오시네 새 푸롯을 입으셨네. 서울에는 지난 4일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평년보다는 나흘 빠르지만 지난해보다는 사흘 늦었습니다. 시민들은 반가운 벚꽃을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꽃 보면서 오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벚꽃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14개 단지 가운데 마지막 3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1에서 3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하고 14일부터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단지는 1,882세대에서 3,500세대로 2단지는 1,640세대에서 3,415세대로 3단지는 1,588세대에서 3,323세대로 재건축됩니다. 최고 층수는 모두 기존 15층에서 49층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정비계획 주민설명회는 14일 목동 1단지를 시작으로 16일 2단지, 25일 3단지를 대상으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6단지와 8단지, 12, 13, 14단지 등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은평구는 1인 가구가 행복한 은평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가 행복한 은평 만들기는 은빛 소울 서비스,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등 8만 가구가 넘는 지역 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안전, 건강, 주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은빛솔 안심 홈세트, 청년 월세 지원,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등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울산 HD 박주현 코치가 양천 TNT-FC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양천 TNT-FC는 최근 사단법인 출범을 앞두고 박주현 코치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직 외에 선수로도 등록해 기회가 되면 리그 경기에서도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천 TNT-FC는 한국 디비전 시스템에 기반한 한국형 축구단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 5부 리그에서 내년 4부 리그 진출을 위해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미린의 집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 규모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212가구, 광진구 자양동에 57가구, 강동구 둔촌동에 22가구 등 모두 567가구입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최근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기존에 적용하던 유자녀, 무자녀 구분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하면 피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피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것도 이재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의성군 국의 1위 고추를 재배하는 밭입니다. 산불이 스쳐 지나가면서 비닐하우스 비닐이 녹아내렸습니다. 잎은 누렇게 마르고 타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남은 고추라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불이 났으니까 저 하우스가 다 이래 녹아가 비껴져 버렸고요. 그래갖고 이튿날부터 저 덮는다고 캔데 또 바람이 불어가 덮어놨는 것이 요 작게는 다 비껴져 가지고 밤에 비껴져 다 얼어보고 그 작은 재화 살려놨는데도 지금 저렇게 위에 못 덮었으니까요. 아무 꼴도 마음이 억수로 아프고 안 돼서요. 오기도 싫어요. 의성 마늘과 고추, 사과 등 의성군 지역 농림업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59%에 이릅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산불로 농기계마저 불에 타면서 농가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일 시급한 건 어쨌든 주거 시설이 제일 시급하고요. 요거는 군에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제 외부에서 저희들한테는 뭐 아무래도 농사 지역이니까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너무 고맙고요. 의성 마늘과 청송 사과, 봉화 송이 등 경북 지역 농지 피해는 3,4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시설 하우스는 300여 동이 소실됐고 농기계 5,500여 대도 불에 탔습니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특산물 구매로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성군 지역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의성장날에는 농가 80곳이 입점해 농특산물 4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안동장터와 영양 온심마켓, 청송몰, 영덕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이번 산불로 대부분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성군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의성장날에서 지역산 상품을 구매하시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피해 지역에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도심 공원이나 둔치에서 즐기는 파크 골프의 인기가 높습니다.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동호인 수도 몇 년 새 크게 늘었는데요. 파크 골프를 즐기기 위해 장시간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공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정교한 퍼팅이 이어지자 홀컵 안으로 공이 빨려 들어갑니다.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 골프입니다. 골프와 경기 방식이 비슷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더 쉽게 즐길 수 있어 생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인기에 동호인 수도 몇 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4만여 명이었던 파크골프 동호인은 지난해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골프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매일 치면서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누구나 남녀 나이를 불문하고 아주 편하게 그냥 치시면 돼요. 뭐 기본기 갖다 조금만 배우시면은 누구나 쉽게 아주 이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파크 골프가 큰 인기를 끌다 보니 지자체들도 앞다퉈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 성지로 자리매김한 화천군은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천 지역 내 파크 골프장 이용객은 55만 명에 달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9만 명이 외지 관광객이었습니다. 화천군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이 파크 골프를 즐기기 위해 지역을 찾은 겁니다. 올해도 벌써 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화천 파크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또 파크 골프가 재밌으니까 우리 화천에 오셔서 한 달 사이에 집을 얻고 계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집을 새로 짓고 계신 분들이든지 집을 사고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크 골프장 주변의 경기도 상당히 호전되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파크 골프를 통한 외지 방문객 유입 효과가 입증된 만큼 산해면과 간동면에도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관광객 유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매년 열리는 전국대회도 기존 4개 대회에서 추가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LH가 오는 30일부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4개 블록 1,900여 호에 대한 본 청약 공급을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인 A7, A8 블록은 865호이며 민간 공공주택 사업 신혼희망타운 A5, A6 블록은 1,099호입니다. 공공분양인 A7, A8 블록은 전세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지난 2021년 사전 청약 당시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오정동 등 일대에 34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정부가 빈집을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의 빈집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우선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경우 빈집 대부분이 사유지에 위치해 있어 소유주와 합의가 지연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인천시의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시는 빈집을 매입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가 위기 아동의 빠른 발견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92억 원의 예산을 들여 4개 중점 전략 과제와 17개 주요 사업 등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아동학대 없는 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을 시작합니다. 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수시로 전달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공동 홍보 사업도 벌일 예정입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복지 욕구 점검, 위험 요소 사전 차단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와 고위험 아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후 재학대 예방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위험 징후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생필품비와 양육 코칭, 부모 교육 등을 사전에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 사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전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과 외곽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요 응답형 복지택시 운영 마을을 올해 말까지 총 76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복지택시 사업에는 총 11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경기복지택시에 도비 31억 1,600만 원, 공공형 택시에 국비와 시비 71억 4,200만 원, 농촌형 택시에 국비와 시비 9억 6,800만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수요 응답형 복지택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운행 지역과 시간, 요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필수적인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